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한국의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유예 만료가 오는 9일 오전에 종료되는 가운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48시간 내에 여러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며 협상 타결을 예고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돌발 홍수로 어린이를 포함해 사망자가 90여 명에 달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지역 당국은 수년 전부터 홍수 대비 시스템을 설치하자고 논의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주 뉴저지 주민들은 소나기와 천둥 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홍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100도에 이르는 폭염도 예보됐습니다. 뉴저지 티넥에 거주하는 55세 한인 남성이 마사지 중 여성 고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신당 창당을 발표했습니다. 머스크의 창당 선언이 캐스팅 보트 세력 형성으로 연결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헬무스브로우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무스브로우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한미가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 전 무역 합의 타결에 이르지 못하면서 양국 관계에 노이즈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는 서한을 올렸습니다.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은 오랜 기간 공정하지 못했다며 25%는 무역 적자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참 모자라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의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하며 한국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면 25%에 그만큼 추가로 더 부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무역 관계가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고 적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보내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9일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미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 자동차와 부품에 25%, 철강, 알루미늄에 50%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돼 있는 상태라 여기에 상호관세까지 더하면 대미 수출 전선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는 한국이 무역 장벽을 없애면 관세 조정을 고려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다만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올리면 그만큼 더 관세를 높일 것이라는 것인데 새롭게 정해질 관세율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세율을 피하려면 그 전에 미국과의 협상을 매듭지으라는 의미입니다. 또 백악관은 오늘 9일 만료 예정이던 상호관세 협상 시한을 8월 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트럼프가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대통령에게 이들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 위로든 아래로든 조정될 수 있다며 당신은 결코 미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유예 만료가 9일 오전에 종료되는 가운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48시간 내에 여러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며 협상 타결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발송하겠다며 압박해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협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태도를 바꿨다며 중요한 것은 이들 국가들이 상호 관세율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발표 후 적용한 90일 유예 조치는 오는 9일 종료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 유예를 연장해 주기보다는 서한을 보내 관세율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압박에 힘입어 여러 국가가 협상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8월 1일까지는 시간이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낮부터 관세율을 담은 서한을 각국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앞서 서한에 미국과의 무역을 환영하며 만약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거기에 따른 관세율이 내용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서한은 약 100개국에 전달될 예정이고 대부분은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국가들이라며 이들 상당수는 이미 기본 관세율인 10%가 적용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앞서 베트남과 무역 합의 후 발표한 20% 관세에 대해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총 합의 20%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이번 주를 글로벌 경제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주간이라고 평가하며 미국의 관세 수준과 시기는 전 세계 무역 흐름을 좌우할 것이고 특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아시아 경제권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홍수로 어린이를 포함해 사망자가 90여 명에 달하는 비극이 발생한 가운데 카운티 당국이 이미 수년 전부터 홍수 경고 시스템을 설치하자고 논의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4일 텍사스주 중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해 컵카운티에서 시작돼 샌안토니오 쪽으로 흐르는 과달루페 강이 범람하며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컵카운티 지역의 한 기독교 썸머 캠프장에서도 급류사고가 발생하며 어린이와 인솔자를 포함해 2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컵카운티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연방정부가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행정당국의 늑장 경고와 안이한 대처가 인명피해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 급류 위험 지역에 거주했던 주민들은 제대로 된 대피 명령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립기상청을 포함한 연방기관 인력 감축을 단행한 트럼프 행정부가 사태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컵카운티 당국이 2015년부터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경보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논의했지만 예산 문제로 번번이 무산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017년 컵카운티는 해마다 발생하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강가에 사이렌과 수위 측정기, 실시간 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100만 규모의 주정부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했고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컵카운티 당국은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는 대신 상류의 수위가 높아지면 하루에 홍수 경보를 알리는 비공식 전파 방식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정보 전달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니터링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컵카운티 일대는 플래시 플러드 앨리라고 불릴 만큼 기후 조건과 지형 특성상 돌발 홍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텍사스 홍수 대참사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홍수 피해를 빈번히 겪으면서도 제대로 예방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번 주 뉴저지 주민들은 폭염과 홍수, 두 가지 극한 날씨에 모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열대성 저기압이 몰고 온 열기와 습기로 인해 일부 지역은 화씨 100도에 달하는 폭염뿐 아니라 시간당 2인치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전역에는 이번 주 내내 불안정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열대성 저기압 찬탈과 관련한 수증기로 인해 오늘과 내일 강한 소나기와 천둥 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홍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일은 뉴욕시 일대를 포함한 뉴저지 중남부 지역에 체감기온 100도 이상, 섭씨 38도에 달하는 극심한 더위가 예보돼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오션, 서머셋, 미들섹스, 몬머스, 헌터던 카운티에 내려졌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해당 지역 대부분에는 홍수주의보도 함께 발령됐습니다. 특히 비가 집중될 경우 시간당 최대 2인치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수 있어 돌발 홍수나 하천 범람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한랭전선이 통과하면서 비구름을 만나 국지적 강풍과 우박 등 더 심각한 악천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폭우는 이번 주 내내 언제든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특히 오후와 저녁 시간대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수요일 잠시 햇살이 비치겠지만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시 비를 동반한 천둥번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기상경보는 최근 텍사스 중부에서 발생한 홍수 참사와 맞물려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열대성 저기압 참탈의 영향으로 악천후가 예상된다며 주민들은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하고 홍수 피해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검찰이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티넥에 거주하는 55세 한인 남성이 마사지 중 여성 고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인 남성은 2급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한인 남성 오 씨는 지난달 3일 뉴저지 에지워터에 위치한 소조 스파에서 여성 고객을 마사지하던 중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에지워터 경찰과 버겐 카운티 검찰 수사 결과 오 씨는 2급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뉴저지주는 피해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성적 접촉이나 성행위가 있었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위협해 성행위를 강요한 경우 이를 2급 성폭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며 모든 피의자는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에는 뉴저지 블레어스타운에 거주하며 마사지사로 일하던 63세 장모 씨가 성폭행 등의 혐의로 뉴욕 공항에서 체포된 바 있습니다. 워렌 카운티 검찰청은 장 씨를 2급 성폭행 혐의와 12건의 4급 불법 성접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으며 장 씨는 워렌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최근 법안을 둘러싸고 각을 세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신당 창당을 발표했습니다. 머스크는 현재 우리가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제 속에 살고 있다며 신당 창당 취지를 밝혔습니다. 머스크의 신당 창당 선언이 캐스팅 보트 세력 형성으로 연결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X를 통해 실시한 신당 창당 여론조사에서 찬성 65%, 반대 35%로 찬반 2대1 비율로 새 정당을 원한다고 밝힌 뒤 아메리카당이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또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제 속에 살고 있다며 기성 양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이 낭비와 부패에 관한 한 서로 다를 바가 없는 한 통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신당 추진 시 목표와 전략과 관련해 상원 의석 2석에서 3석과 하원 선거구 8곳에서 10곳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매우 근소한 의석수 차이를 고려할 때 그것은 논쟁적 법안의 결정적 표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며 진정한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며 신흥 트럼프 최측근으로 부상했던 머스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및 국경 보안 강화책 등 핵심 의제를 두루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법안은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법제화됐는데 머스크는 대규모 지출 계획을 담은 이 법이 정부 부채를 늘리게 된다는 점을 비판해 왔습니다. 결국 머스크의 신당 창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반 트럼프, 비민주당 지지표를 흡수함으로써 상하원에서 일정 정도의 의석을 확보해 지금처럼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막고 제3당으로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가 신당 창당을 발표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제3의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초대형 감세 지출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서명으로 확정되면서 미국 전역 건강보험 체계에 대규모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메디케이드와 오바마 케어에 대한 연방 지출을 1조 달러가량 삭감하면서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 예산처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오는 2034년까지 최소 1,200만 명이 보험을 상실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뉴욕, 펜실베니아 등 19개 주와 워싱턴 DC는 오바마 케어에 따른 자체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매년 자동갱신에 의존해 왔는데 이 법에 따라 자동갱신제가 폐지돼 앞으로는 매년 수입, 거주, 이민 자격을 모두 새로 제출해야 하고 가입자가 기한 내 서류를 완비하지 못하면 보조금이 중단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에 따르면 이지패스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이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링컨 터널, 홀랜드 터널 등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다리와 터널을 건널 경우 승용차 기준 우편으로 청구되는 통행료는 현행 $18 31센트에서 $22 38센트로 인상됩니다. 이지패스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피크 시간대 $16 6센트, 오프 피크 시간대 $14 6센트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항만청은 이지패스 장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외에 이지패스가 있지만 톨부스, 판독 문제 등으로 인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편으로 통행료가 청구되는 경우에는 $18 72센트의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뉴욕시가 5개 보로 전역에서 수백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대학 학위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채용 정보는 시 공식 구직 포털에 게시돼 있으며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서에서 초급직을 포함한 정규직과 계약직 채용이 진행 중으로 모든 채용은 뉴욕시의 정식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시민권 또는 영주권 보유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관심 있는 지원자는 jobsnyc.gov에서 최신 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이력서와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주의회는 지난달 30일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 법안을 통과시켜 필 머피 주지사에게 송부했습니다. 법안은 필 머피 주지사도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최종 입법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법안은 주 차량국에서 모바일 기기로 제시 가능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 형태 대신 디지털 버전의 운전면허증 사용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일반 운전면허증은 물론 임시면허증과 오토바이 면허증도 디지털 버전으로 발급되게 됩니다. 현재 미 전국에서 뉴욕과 델라웨어 등을 비롯해 메릴랜드, 조지아, 플로리다 등 13개 주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